자, 교재에 제 앞에 10페이지부터 내용이 있네요. 10페이지부터 내용을 펴보십시오. 10페이지에 자, 우리 선배님은 제가 이제 행간학습 보셨는데 제가 줄치라는 것만 줄치시면 되고요. 줄치지 않은 내용은 있죠. 부연 설명이니까 시간 남으면 보시면 되고 시간 없으면 안 봐도 되는 내용입니다. 줄 안 친 것들은. 자, 10페이지 보게 되면은 추천의 말에 경제 사상사의 거대한 흐름을 꿰뚫는 명강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요 내용이 10페이지, 11페이지, 13페이지까지 있는데 13페이지까지 넘겨 놓으시고요. 여기는 행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저자가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강의 인기도 최상위 그룹에 있는 명강의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추천사 읽을 때 저는 이 책을 99년도에 읽었어요. 그럼 새로 사서 읽은 거죠, 저는. 근데 처음에 추천사를 읽을 때는 뭐 과연 그럴까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게 되게 되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경제학 원론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사법시험에도 우리 경제학 과목이 1차 과목에 필수로 있습니다. 공부를 해봤는데 다른 경제학 서적들이 쓸데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너무 학문적으로 수학적 기호를 쓰면서 난해하게 풀어서가지고 봐도 무슨 소린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 사람 토드 부크홀츠 이 교수 책 이 책 한 권 읽게 되니까 경제학 이론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수많은 경제학 공부를 했는데 한 개 다 허당이었고 이 사람 책을 통해서 경제를 그때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강의도 명강이지만 이 책도 정말 잘 쓴 책이에요. 이 책이. 저는 그때 99년도에 IMF 때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을 갖고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거시경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니까 한 12년 만에 IMF 때 120억 부도 상황에 몰렸다가 지금은 60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자산가가 된 겁니다. 제가 이 99년도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는 보게 되게 되면요. 차례 부분이 나옵니다. 차례에 2번에서부터 아담 스미스가 나오죠. 아담 스미스 때부터 최초의 인류 경제학이 시작된 경제학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 이전에는 경제학이라는 게 없었고 아예 중세시대에 원시적 물물경제 개념밖에 없었어요. 경제학의 아버지입니다. 2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멜스스, 4번에 데이빗 리카르도, 오늘 요까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데이빗 리카르도 이론까지. 그 다음에 이제 2주 후에 존 스튜어트 밀,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칼 마르크스, 그 다음에 알프레도 마샬. 근데 요 5번, 6번, 7번이 다음 3주째 강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베버런과 갈브레이스 9번에 케인즈까지 있는데 요 8번과 9번이 1월 첫째 주 강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밀턴 프리드만 하고 11번에 제임스 부캐년, 그 다음에 12번에 나머지 이론들 합리적 기대 이론, 요 10번, 11번, 12번이 1월 셋째 주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이 목차 강의를 했는가 하면은 이 책에서 우리가 경제학 이론 중에서 알아야 될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 책에서. 하나가 빠져 있는 그 이론만 알게 되게 되면은 250년 전에 아담 스미스가 최초로 창시한 경제학이라는 개념부터 현대 경제학까지의 세상을 경제 현상을 결정하는 모든 이론을 100%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한 개 이론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게 마지막 이론이 써십시오. 그 13번 밑에다가 이 책에서 하나를 빠뜨려 놨는데 그 이론이 하이에크가 1950년대 사람입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의 주류 경제학자인데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이론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입니다. 이게 하나가 이 책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은 얼마큼 중요한 이론인가 하면 우리 2년 전에 리먼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이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이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이론은 지금 1980년대에 이때가 누군가 하면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었고요. 레이건 오믹스.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대처 수상 때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이론이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입니다. 1980년대 이후니까 지금부터 30년간 지구를 지배했던 경제 이론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이. 그리고 저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은 모든 이론은 장단점들이 있는데 저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이 인류를 첫 번째 공헌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임해야 됩니다. 이 신자유주의 이론의 경제학적 공로는 뭐가 공로인가 하면은 인류의 3분의 1을 20억 인구입니다. 20억 인구를 그 빈곤에서 구제했습니다. 빈곤에서 구제를 한 이론입니다. 인류의 3분의 1, 20억 인구를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 때문에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거나 먹는 한 끼도 빵 한 조각으로 죽기 일보 직전에 기하에 허덕이던 인류를 전부 다 하루 세 끼는 먹는 거는 걱정 안 할 정도의 인류 경제를 진화시킨 게 신자유주의 이론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이론을 통해서 인류가 최초로 배고픔을 극복한 지구 전체에서 최초로 저 이론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30년 동안 저 이론은 경제학의 황제 이론 대우를 받다가 저 이론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 이론의 문제점. 저 이론의 문제점이 정글 자본주의를 갖다가 정글 자본주의화 한 것이 문제입니다. 정글 자본주의화. 정글 자본주의라는 약육강식의 자본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약육강식의 자본주의를 만들어갖고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를 만들어서 빈부격차를 극대화시켰습니다. 30년 동안. 30년 동안 빈부격차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러면 빈부격차를 극대화시켰는데 어떻게 지구상 인구 3분의 1, 20억을 빈곤에서 구제했느냐? 자, 30년 동안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30년 동안 부를 그전에 100이란 지구촌의 부를 갖다가 천이란 부로 10배를 늘린 거예요. 10배로 늘리면서 그러면 900이 증가됐죠. 증가된 900의 90%, 9981, 81%는 10% 이내의 소수의 똑똑하고 경제를 많이 알고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똑똑한 사람한테 90%가 빨려 들어가고 나머지 10% 있죠. 그 나머지 10%만 전체한테 중산층 이하한테 골고루 퍼진 거예요. 이래갖고 중산층 이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압니다. 20, 30년 전에 우리 한국 경제도 똑같았습니다. 20, 30년 전에 집에 차 한 대만 있었으면 재벌이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부자라서 자가용 몰고 학교 다녔는데 제가 대학 82년부터 86년 대학원까지 다닐 때였는데요. 제가 82년 입학할 때 보게 되니까 우리 한양대학교 안에 총장님 차 한 대 있었고요. 차 한 대도 없었어요. 한양대학교 전체에. 총장님 차가 프린스였어요. 프린스. 로얄 프린스. 옛날 대우차 아시죠? 우리는 로얄 프린스만 봐도 그때는 요즘 뭐 롤스로이스 보는 것처럼 감동을 먹고요. 그 차 구경했었습니다. 그 차 한 대인데 제 대학 3학년 때 아버지가 타던 포니를 줘갖고 제가 포니를 갖고 타고 학교를 가게 되니까 우리 법대 교수들 한 명도 차 없었고 대학 교수들 전부 다 버스 타고 다닐 때 내가 차 갖고 학교 가니까 우리 애들 놀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 재벌 아니고 장사하시는 분인데 현금이 좀 있었거든요. 제 차가 우리 학교에 한양대학교 세 번째 차였었어요. 우리 학교에 LG그룹의 재벌 2세가 하나 다녔었어요. 걔가 두 번째 타고 다니고 내가 세 번째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집마다 차 다 해서 갖고 차에다가 부자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경제가 절대적 부양은 늘었는데 저 신자유주의 이론으로
사람들 90%의 사람한테 상대적 빈곤이 더 늘은 거예요. 절대적 부는 늘었는데. 그리고 저 이론에 의해서는 30년을 세계 경제를 돌려보게 되니까 10%의 잘난 놈, 똑똑한 놈, 돈 많은 놈, 권력진 놈만 한테 부가 다 빨려 들어가고 나머지는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는데 상대적 빈곤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자유주의 이론을 가지고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더스 같은 투자은행들이 정부 규제는 최소화 해야 되고 경제활동의 간섭은 절대로 안 해야 되게 되니까 내 돈 갖고 돈 놓고 돈 먹기고 똑똑한 놈들이 파생상품 만들어가지고 주식 선물 시장 만들고 옵션 시장 만들고 그 다음에 CDS 프리미엄 시장 만들고 그 다음에 원자재 선물 시장 만들어가지고 저가 마음대로 돈 갖고 세상을 갖다가 장난을 쳐가지고 개미들 돈을 전부 다 30년 동안 저것 중에 다 빨아들인 겁니다. 그게 가능하게 해준 게 신자유주의 이론 때문이고 미국에서 영국에서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이론이 초기에 국민의 절대적 빈곤을 구하다 보게 되니까 아이고 이 이론이 맞구나. 점점 부는 늘어나는구나. 국가 전체에서는 해갖고 따르다가 마지막 와가지고 빵 터진 게 리먼 사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경제학의 조류는 이 신자유주의가 30년을 지배했던 이론들을 신자유주의 이론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21세기 경제학의 과제입니다. 신자유주의 이론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되느냐. 제가 리먼 사태 이전에 25기, 26기 때부터 강의했습니다. 뭘 하느냐. 신자유주의 이론이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원론적으로는 맞지만은 금융시장 같은 거,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쳐주는 금융시장 같은 데는 신자유주의 이론이 아니고 합리적 규제를 통해서 경제 변동성을 줄이는 새로운 이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이론의 문제는 금융의 변동성을 축소하는 이론으로 축소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먼 사태 이후에 전 세계 경제학자가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내용 전부 다가 한마디로 그겁니다. 신자유주의 이론을 어느 부분에서는 배제할 것인가? 그 어느 선까지 배제하는 게 옳은가? 얼만큼 배제하는 게 옳은가? 어느 부분에까지 배제하는 게 옳은가를 논의를 하는 게 지금 현대 경제학입니다. 현대 경제학. 그러니까 요 이론이 빠져 있어요, 이 책은. 근데 왜 빠졌는가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